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엔진 보수 통합, 보수 대통합으로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는 방송 뉴스 엔진 정답은 없다. 저는 김종혁입니다. 오늘 아까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은 누가 나와요?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터넷 댓글창에서 여러분들의 말씀들 같은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대화도 주고받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정치 현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걸로 오늘 하루 예 이 방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막 시작이니까 들어오시면서 댓글,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 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저희가 이 뉴스 엔진이 그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꺾고 뭐 김어준의 뉴스 공장 저희가 지금 쫓아갈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달려가 있죠. 하지만 저희가 반드시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꺾고 넘어서겠다 이런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어벤져스 이제 끝났어요. 어벤져스 끝나 갖고 어벤져스 끝났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 갖고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커피 풍경님, 체리님, 소리새님, 소분이님, 뭐 제비꽃님, 예, 허은숙님, 다 이제 보니까 수경님, 한동훈 대표가 새로운 정치 리더가 되기를 이렇게 희망하는 그런 분들의 응원들 많이 해 주고 계시네요. 자 오늘 제가 처음 드릴 말씀은 이게 너무 좀 하도 어이가 없긴 한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멘토라는데 그 심평 변호사 말입니다. 이 심평 변호사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하도 어이없는 말을 해서 제가 이거부터 이 얘기부터 하면서 오늘 일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윤 전 대통령이 예언자적 지위에서 점지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심평 변호사 어떤 분이신지 알 겁니다. 심평 변호사 지난번에 그 서부지원의 그 서부지법에 난입 사태가 났을 때 거기에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하는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알려졌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올려서 아예 법원이 이분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뭐 이분이 했던 얘기가 맞는 얘기는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예 윤석열 대통령을 예언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언자. 그 예언자 뭐죠? 그 아시잖아요. 예언자 우리 그 기독교에서 나름대로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을 미리 알고서 전파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예언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탄핵으로 인해서 파면당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예언자적 위치에서 대선 후보를 점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대통령을 그 파면당한 탄핵당한 대통령이 점지를 해서 다음 대통령을 후보를 정하겠다는 게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너무 무속 신앙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천공이니 건진이니 뭐 한두 번 들어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을 가까이 지내면서 국정 결정에 있어서 이런 분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어왔던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러던 분들께서 무슨 구속돼 있는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나오면서 갑자기 성경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멘토라는 심평 변호사는 이분을 이제는 예언자의 반열에다 올려 놨습니다. 예언자가 다음 후계자를 점지를 한다? 여러분 탄핵당한 대통령이 파면당한 대통령이 점지를 한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을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다 아시다시피 정권이라는 건 냉정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전임 대통령이 지명한 자기 아바타를 찍어내는 자기 붕어빵을 찍어내는 그런 후보를 찍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심지어는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권력을 넘겨줄 때도 그 6.29 선언 알고 봤더니 전두환 대통령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노무현 노태우 대통령한테 6.29 선언을 당신이 한 것처럼 해라. 그리고 나를 밟고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으로 넘어갈 때도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과 얼마나 차별화를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기억나실 거 아닙니까?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그다음에 선거에서 졌지만 그 후보였던 이회창 총재 그 화형식까지 하는 그 현장에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YS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DJ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어, 둘이서 갈등을 빚어서 후보가 된 다음에 갈등을 빚어서 뭐 후단협이니 뭐니 만들어서 노무현 후보를 제끼려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그때 당시에 파다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권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집권 여당의 경우 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정신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후임 대통령 후보의 그런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심평 씨는 뭐라 그러냐면 예언자 같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낙점을 해서 자기 후보 후임을 찍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요 왕조 시대를 거치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무슨 대한민국을 신권 국가로 만들려는 모양입니다. 종교와 정치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무슨 신권 국가적 관점에서 다음 정권을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신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질문을 아 이렇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중에 어떤 후보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자가. 근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국민적 지지도를 보면 어떤 의미 있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다행히 여기 한동훈 대표는 없습니다. 근데 이분 얘기에 따르면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아무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위에서 그 예언자적 자리에 있는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낙점을 해주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뭐라 그러냐면요. 지금 한국에서 가장 힘이 있는 가장 강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은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라면서 이 정치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로 우리 한국을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목하는 그 정치인이 결국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이 지금 엉뚱한 생각과 상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 때문에 정말 너무 놀라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파면당한 전임 대통령이 예언자적 지위에서 자기 후계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저는 정말 이분들의 의식 구조, 정신 세계, 이 망상적 사고방식이 정말 놀랍습니다. 뭐 제가 뭐 여기 그 댓글에 나오는 대로 뭐 망령이니 뭐니 이런 얘기는 쓰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뭐 이 문제에 뭐랄까 제 입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이 어 자기 예언자적 자리에서 후임을 점지한다. 여러분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정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발언을 하고 활동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조언을 했다면 정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다. 아마 이 다음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 파면당한 대통령이 예언자적 자리에서 점지하는 그런 후보가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